예, 환경위생학 실기 1장 환경 측정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환경 측정이 나오고 거기에 뭐 공기 조성, 뭐 대기 관련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뭐 기온 측정과 그 기구들, 뭐 온도계, 습도계 등등 그 기구들의 사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습 측정하는 거, 그리고 기압, 뭐 이러한 측정 기구들 구분하는 것 이렇게 해서 내용들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온열 지수와 쾌감대와 같은 뭐 그런 거 그래프와 그림들 그리고 도표 함께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환경 1번 공기 조성 부분 보면 자, 공기 우리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공기 질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이 바로 산소입니다. 그 다음 아르곤 그리고 CO2 이산화탄소 이 비율로 대기 중에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들의 비율 수치 78%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산소는 21%, 아르곤은 0.93, 그리고 이산화탄소 0.03% 이렇게 추가로 더 기억을 해두실게요. 자, 그리고 CO2는 이산화탄소 다른 말로 탄산가스라고도 합니다. 자, 환경위생학에서는 뭐 탄산가스, 우리 대기와 관련된 용어 탄산가스라는 말도 많이 사용됩니다. 자, 1번 공기의 성분반 농도, 자, 질소, 산소, 아르곤, 탄산가스 이렇게 그리고 평균 분자량 28.84, 밀도 참고로 이 정도 알고 있을게요. 자, 2번 대기의 수직 구조와 온도 변화. 자, 우리 시험 문제 가장 내기 편한 내용들이고 또 가장 더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자, 지구 표면에서 보면 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으면 자, 지구 표면에서부터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바로 대륙권이죠. 그 위가 성층권, 중간권, 열권, 멀어질수록 열권으로 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한 번 더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대륙권과 성층권, 그다음에 중간권, 자, 열권. 자, 우리 여기가 이 구역을 좀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륙권은 지상에서 11km입니다. 자, 이렇게 쓰면 11km. 자, 성층권은 50km까지죠. 자, 중간권은 80km까지입니다. 자, 그 이상 열권은 뭐 500km까지. 열권 그 이상 가고. 그리고 대기 구조에서는 조금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대륙권에서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진다. 자, 우리 이 구조별로 온도 변화에 따른 특징을 좀 살펴보시고요. 대륙권에서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하강한다. 자, 그 다음부터는 반대죠. 성층권에서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상승한다. 자, 중간권에서는 고도가 51km, 60, 70, 80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다시 떨어집니다. 자, 열권에서는 80km, 90km, 100km 올라갈수록 온도는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특징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 보시면 성층권의 오존층은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간다. 자, 성층권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간다. 그리고 성층권 안에는 오존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성층권 11에서 50km, 오존은 최대 밀도 25km. 자, 25km, 오존 뭐 최대 밀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자, 몇 킬로까지인지 구분했었고요. 자, 지상으로부터 11km까지를 대륙권이라고 한다. 그 다음 50km까지를 성층권이라고 한다. 자, 80km까지는 중간권.
그 이상은 열권이라고 한다. 자, 먼저 요 구역, 요 키로 알고 계시고, 두 번째는 우리 온도 변화. 대륙권에서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즉 1km, 2km, 5km, 10km로 올라갈수록 요새는 온도가 낮아진다. 자, 성층권에서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성층권에서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는 높아진다. 자, 중간권에서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 다시 열권은 온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열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성층권에서는 오존층이 있다. 오존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25km. 그러니까 50km에서 중간쯤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자, 3번 대기오염 물질. 대기오염 물질은 우리 1차 물질과 2차 물질을 나눌 수가 있고요. 1차 물질 직접 대기로 방출되는 물질. 자, 1차라는 말은 직접 이렇게 노출된다는 얘기고 2차는 어떤 간접적으로 뭔가를 거쳐서 노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차 오염 물질은 자, 아침, 점심, 아침, 저녁, 밤에 대기 중 농도가 증가한다. 자, 낮에는 대기 중 농도가 감소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차 오염 물질이 자외선과 반응해서 자, 우리 1차 오염 물질의 낮에 농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 1차 오염 물질이 발생을 하면 쭉 발생을 하면 이 물질 중에 일부는 태양의 자외선과 반응을 해서 2차 오염 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즉 오염 물질은 많아지지만 1차 오염 물질 자체는 얘네들은 여기 반응에 이용돼서 다른 2차 오염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차 오염은 낮에 농도가 더 낮아지게 되겠죠.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럼 1차 오염 물질 종류를 좀 아셔야 되고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그리고 수소, 황화수소, 암모니아, 납, 아연, 수은 것들이 있다. 자, 2차 오염 물질. 2차 오염 물질은 자, 말 그대로 1차 오염 물질 간 또는 다른 물질이 반응해서 생성된다. 뭐 태양 자외선에 의해서 이런 반응이 생성된다. 2차 오염 물질이 생성된다. 광합성도 반응 물질의 농도, 지형, 습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 왜 광합성이 왜 필요할까요? 그죠? 태양의 자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광합성과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태양 광선이 있는 날은 농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하나 내면 우리 대낮에 1차 오염 물질은 농도가 낮아지고 2차 오염 물질은 농도가 높아진다. 이런 보기 하나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시간별로 농도가 최대 최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낮 12시경은 증가, 오후 2시경이 가장 높다. 자, 우리 온도도 우리 2시가 가장 높죠. 가장 더운 날 온도죠. 오후 2시가 가장 오염물질이 농도가 높다. 오후 4시 후는 감소된다. 점점점 감소된다. 태양 빛이 약해지니까 오후 4시부터 좀 더 감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필기에서 많이 봤었죠. 2차 오염물질은 오존과 펜. 네, 이렇게 참고로 추가로 좀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 2차 오염물질. 자, 3번은 1, 2차 오염물질. 뭐 발생원을 직접 또는 대기 중에서 생성된 오염물질. 황화수소, 황산 종류, 그리고 질산 종류, 2차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2차 오염물질은 2차 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염물질의 확산. 자, 이 그림은 바로 풍배도를 얘기하고요. 풍배도, 오늘 아침밥처럼 이렇게 생긴 풍배도를 얘기합니다. 자, 바람 얘기가 나오면 풍배도 그림이 함께 나오니까 이거 좀 보실게요. 자, 바람은 대기 오염물질의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자, 바람은 공기 중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바람은 공기 움직임에서 수평 방향의 움직임이고 대류는 수직 방향의 움직임이다. 자, 바람은 수평 방향 움직임, 대류는 수직 방향의 움직임이다. 자, 필기에서 다 내용 정리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바람 표시,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풍향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쪽이 동쪽이라고 보면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오면 동에서 불어서 서쪽으로 가겠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동풍이라고 하지 서풍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불어오는 방향을 우리가 풍향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풍속은 바람의 속도, 풍배도, 바람, 풍배도 요게 그림, 뭐 바람 장비라고도 하고요. 바람의 발생과 빈도와 풍속, 빈도와 발생 빈도, 풍속. 자, 발생 빈도는 북쪽에서 몇 번 불었다, 서쪽에서는 몇 번 불었다, 이러한 빈도. 자, 많을수록 그쪽에서 많이 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풍이라고도 주풍을 결정짓는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합니다. 자, 주풍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기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풍향이다. 바람이 발생한 곳에 이름을 따서 바람의 이름을 짓는다. 자, 북동쪽에서 바람이 발생했다. 그러면 북동풍이 되겠죠. 이쪽이 북쪽, 남쪽. 나침반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북동쪽에서 불었다. 자, 지금 이 풍배도를 봐서는 우리가 그죠? 북서풍이 많이 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 우리 풍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 발생 빈도 그리고 풍속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풍속은 요거 색깔 변화를 통해서 풍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바람의 종류, 지균풍, 경도풍, 지산풍, 국지환류. 지균풍은 우리 지리상 변화에 따른 그 바람의 형태를 나타낸 거. 경도풍은 우리 경도.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바로 위도죠. 이거는 경도를 얘기합니다. 자, 지상풍은 우리 지표 표면에 부는 바람. 자, 국지환류, 해륙풍과 상고풍. 해륙풍, 해풍과 육풍, 상고풍,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자, 이렇게 보시면 해풍. 자, 비열차에 의해서 육지가 바다보다 먼저 더워진다. 육지가 바다보다 먼저 더워진다. 자, 물이 비열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지가 온도 변화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더워지고 먼저 식고, 그죠? 육지가 바다보다 먼저 더워지기 때문에 가벼운 온도가 위로 올라가면 바다의 찬 공기가 이동한다. 바다의 찬 공기가 육지 쪽으로 이동한다. 자,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 자, 그렇다면 바다에서 찬 공기가 육지로 불어온다. 이게 바로 해풍이다. 자, 반대로 육풍은 해가 지면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식습니다. 자, 육지가 우리 바다 물보다 비열이 적기 때문에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습니다. 자, 밤에는 반대로 빨리 식기 때문에 반대로 육지에서 이렇게 불게 되겠죠. 바다 쪽으로. 그게 바로 육풍입니다. 자, 그렇다면 낮에 부는 방향, 낮에는 우리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풍이 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낮에는 해풍. 자, 낮에 해가 뜬다, 해풍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상곡풍, 산풍 그리고 곡풍 두 개 합성어고요. 여기서는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곡풍과 산풍에서 곡풍은 상승 기류, 그리고 산풍은 반대로 하강 기류. 하강이 이렇게 내려오는 하강을 얘기하고 상승 기류. 자, 이거 따지면 이건 하강이죠. 이 중간에 이 대기와 상관없이 이 표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승, 그러면 곡풍이다. 표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강이다. 그러면은 산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중간 이거와는 반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곡풍은 낮에 햇빛에 의해서 경사면이 산 아래보다 더 빨리 가열된다. 그래서
상승 기류가 발생한다. 자, 반대로 산풍은 하강 기류가 발생한다. 그다음, 자, 그리고 팬 현상. 수분한 바람이 산을 넘어가면서, 자, 요때는 우리 수분을 많이 함유한 습도가 높은 바람이죠. 온도가 상승하면서 높은 산맥을 지나면서 고온 건조해진다. 자, 이거를 팬 현상이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높새바람이라고 우리 용어로는, 우리말로는 높새바람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태백산맥입니다. 이게 바로 팬 현상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팬 현상 한 번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수분이 많은 스분한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고 나면 고온 건조해진다. 그게 바로 팬 현상이라고 한다. 높새 바람이라고 한다. 자, 높다고 하는 높은 산맥을 지나면서 바뀌는 바람, 높새 바람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태백산맥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다음 전원풍. 전원풍은 우리 전원이란 말은 시골이란 뜻이죠. 도시 중심부가 고온이 된다. 도시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우리 시골에서 도시로 시원한 바람이 분다. 그게 바로 전원풍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그림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곡풍과 산풍. 곡풍은 상승 기류, 산풍은 하강 기류, 그리고 팬 현상, 태백산맥 지나면서 고온 건조해진다. 높새 바람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온 역전 현상. 자, 대륙권에서는 평균 기온 감률이라면 평균 이제 기온 감소되는 율 100m를 기준으로 100m에 0.65도씨다. 하층에서 상공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감소하는 것이 보통이다. 자, 그러나 이 기층에서는 환경 감률이 상공으로 올라가면서 일정하거나 상승하기도 한다. 우리 아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정리하면서 대륙권에서는 온도가 하강한다고 했죠. 하강하는데 0.65도씨 하강한다. 100m 올라갈 때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바로 정상적인데 이게 반대로 일어나거나 아니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게 바로 기온 역전이라고 한다. 즉, 반대의 역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기온 역전이라고 한다. 자, 기온 역전의 용어 좀 알고 계시고요. 이게 바로 우리 환경위생과 관련해서는 대기오염과 관련이 있겠죠. 자, 2번 수직운동이 억지된다. 당연히 그렇죠. 대류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대류현상도 2층에서는 저지되고 5번 확산되지 못한다. 5번 확산되지 못한다. 키워드입니다. 오염물질이든 뭐든 확산되지 못하기 때문에 6번 지표 부근의 오염 농도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7번 역전의 종류, 복사 역전과 침강 역전 두 개 있습니다. 자, 우리 기온 역전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복사 역전 아니면 침강 역전 둘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복사 역전은 복사 냉각이 심각하게 일어날 때 지표에 접한 공기가 상공의 고기보다 더 차가워져서 발생한다. 자, 지면 온도가 차가워져서 발생한다. 자, 복사 역전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접지 역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표면과 접하는 부분의 온도 변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 침강 역전은 자, 키워드 고기압 중심 부분에서 발생하고 서서히 침강 역전은 침강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기가 침강하면서 단열 변화로 승온돼서 발생한다. 즉 공기의 침강과 관련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장기적으로 쭉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수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해한다. 그래서 확산이 안 돼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사역전과 침강역전. 복사역전은 복사 냉각 때문에 지표면이 차가워진다. 자, 침강역전은 고기압 중심에서 발생하고 점점 공기가 침강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대기 안정도와 플룸의 모양. 자, 이 굴뚝과 연기 모양. 자, 플룸이 바로 우리 말로 연기입니다. 그래서 대기 안정도와 연기의 모양. 연기 모양에 따라서 얘네들이 안정된 정도 그리고 불안정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번이 환상형, 파상형입니다. 그리고 2번 원추형, 그리고 3번이 부채형.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같이 4번이 상승형, 지붕형, 5번이 훈증형, 6번이 구속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글자가 좀 작긴 한데 여러분들 교재랑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재랑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상형은 대기 상태가 절대적으로 불안정하다. 환상형 불안정하다. 자, 연기 모양을 보시면 자, 내용 맑은 날 오후나 풍속이 매우 강해서 상하층 간의 혼합이 크게 일어날 때 발생한다. 풍하층 지면에 심한 오염을 미친다. 지표 농도가 최대가 된다. 자, 환상형 불안정하다. 그래서 지표 농도가 최대가 된다. 자, 원추형은 자, 대기 상태는 중립 상태입니다. 중립 상태고 플룸의 단면도가 전형적인 가우시안 분포를 이룬다. 자, 원추형은 중립 상태를 이룬다. 자, 부채형은 연기가 가장 가늘죠. 가는 거 부채형. 대기 상태가 안정하다. 지표 역전이라고도 하고요. 대기 상태가 안정해서 역전층 안에 발생하고 얘네들은 오염 농도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자, 환상형은 불안정하다. 부채형은 반대로 안정한 구조다. 자, 원추형은 그 중간 중립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상승형, 지붕형, 처마형. 지붕형이라는 용어가 나올 수도 있고 상승형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처마형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은 말은 다 같이 기억을 해두실게요. 4번 역전 연기의 아래층에만 존재해서 하향 방향으로 혼합이 안 되는 경우에 속한다. 자, 왜냐하면 이 우리 점선을 기준으로 내려오질 않고 위로만 확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향 방향으로는 공기의 혼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훈증형은 그 반대로 상승으로 안 되고 밑으로 하강만 가능한 거. 자, 하층은 불안정하죠. 오염물질이 지표면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지표 부분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지표 오염이 심각하다. 그 다음 구속형은 침강역전과 복사역전 둘 다 있는 경우. 복사역전 둘 다 있는 경우다.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황상형 불안정하다. 3번 반대로 부채형 안정하다. 오염 농도 측정이 불가능하다. 자, 2번 원추형은 중립적이다. 중립형이다. 자, 4번, 5번 반대. 4번은 상승, 훈증은 자 밑으로. 그래서 하층이 불안정하다. 지표 오염이
심각하다. 그리고 구속형은 침강 역전과 복사 역전 둘 다 있는 경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애물에 대한 플룸의 현상. 다운워시, 다운드래프트 우리 두 가지 나왔었고요. 다운워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다운워시는 우리 풍속과 관련한 거. 배출 속도와 관련한 게 다운워시. 그리고 다운드래프트는 우리 굴뚝의 높이와 관련한 현상이다. 자, 다운워시는 그렇다면 방지대책 배출 속도를 풍속의 2배 이상이 되게 한다. 그러려면 이제 다운워시 현상을 막기 위함이다. 자, 다운드래프트는 굴뚝 높이가 주변 공기 건물보다 더 높아야 되겠죠. 얼마만큼? 2배 이상 높아야 된다. 그게 다운드래프트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대기와 관련해서 좀 배웠었고, 그 다음 기온, 이제 구체적으로 좀 온도와 관련한 이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은 태양의 복사열에 의한 거. 자, 우리 여기 기온에서는 키워드 몇 개 몇 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양의 복사열, 그리고 1.5m. 그늘진 곳에서 측정한다. 건고 온도를 얘기한다. 자, 그리고 기온은 온열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온열 요소 4가지. 기온, 습도, 기류, 복사열. 기온, 습도, 기류, 복사열. 그 중에서 당연히 기온에 따라서 우리 온열, 느끼는 온열 요소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 다음 기온의 측정. 자, 온도계 측정하는 방법. 우리 실무에서는 이런 측정 방법들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봐야 합니다. 1번. 온도계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직사광선을 피한다. 통풍이 잘 되는 곳. 키워드는 통풍 잘 되는 곳. 두 번째는 직사광선을 피한다. 자, 2번. 복사열을 피하기 위해서 백엽상 또는 수온 온도계를 사용한다. 자, 백엽상 우리 여기 1.5 높이 정도 되는 우리 집 모양 온도계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측정 지점 실내 45cm, 실외는 150cm. 자, 기온 측정. 기온 측정은 뭐 하루에 한 번 측정할 때도 있고 6번 측정할 때, 그리고 뭐 3번 측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간 뭐 4시간 간격으로, 그리고 뭐 8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측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 측정 시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온 온도계는 2분 후에 측정한다. 알코올 온도계는 3분 후에 측정한다. 자, 수온 온도계 2분 후 요거 중요하니까 요것도 좀 체크를 해둘게요. 수온 온도계는 2분 후, 알코올 온도계는 3분 후에 측정한다. 자, 수온 온도계는 보통 온도를 측정하고, 알코올은 우리 증발되면 냉각되기 때문에 온도 낮은 이상 저온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알코올 온도계는. 자, 일교차는 온도가 가장 높은 시간과 하루 중에 가장 낮은 시간의 차이를 일교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을 때는 오후 2시, 가장 낮을 때는 해 뜨기 30분 전, 일출 30분 전. 일출 30분 후가 아니고 일출 30분 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일교차는 내륙이 가장 크고 해안, 그 다음에 뭐 산림지대, 영교차는 한대, 온대, 열대. 자, 대기권 기온 12km 이하의 대기권에서는 뭐 100m마다 0.6에서 1로 낮아진다. 좀 전 했던 내용들이고 우리 필기에서 다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적정 온도 실내 18 플러스 마이너스 2, 침실은 조금 낮습니다. 15 플러스 마이너스 1, 병실은 좀 더 높은 21 플러스 마이너스 2도다. 자, 알아두기 백엽상 그림 한번 보실게요. 하얀 요 집 모양이죠. 온도계 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외 기온 측정입니다. 실내가 아니고 실외 기온 측정. 자, 백엽상 키워드 실외 기온 측정. 지상 1.5m.
자, 일정한 장소의 기온을 측정할 때 이용된다. 그리고 섭씨, 화씨, 뭐 환산시 요 정도. 그 다음 온도계 측정 기구들. 측정 기구들은 우리 사진과 함께 나오고요. 자, 맨 먼저 아스만 통풍 검습계. 아스만 통풍 검습계. 기온, 기습 다 측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온도계 내용에서도 나오고 습도계 내용에서도 다뤘습니다. 자, 아스만 통풍 검습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두 개. 유리관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나타난다. 자, 여기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 검고 온도계, 습고 온도계. 자, 여기서는 우리 그림에서는 사실 이렇게 설계 구조가 나오면 여기 내용을 설명한 것들을 중심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즉, 검고 온도계와 습고 온도계가 있구나. 아, 그러면 기온과 기습 동시에 측정하구나. 아스만 통풍 검습계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기온, 기습 동시에 측정 가능하다. 검구, 습구 온도계가 부속되어 있다. 검구는 보통 온도계, 습구는 자, 습구는 젖은 헝겊으로 둘러싼 온도계. 그 헝겊의 그 젖은 부분이 물이 증발하면서 그 열 변화로 우리 측정한다라고 그 원리로 측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스만 통풍 검습계 사진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스탠드 형식으로 돼서 두 개, 검고 온도계, 습고 온도계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구조에 보면 검고 온도계, 습고 온도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기 온도계 보겠습니다. 자기 온도계는 뭐 바이메탈이라고도 하고요. 기온의 시각적인 변화를 측정합니다. 즉 시각적 변화.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에 따른 그 기온 변화를 측정하는 게 바로 자기 온도계입니다. 자, 자기 온도계는 우리 이게 휴대용처럼 생겨가지고 원통이 있죠. 자기 온도계 생김새 휴대용처럼 생겨서 원통이 있다. 손잡이도 있다. 자, 손잡이가 있고요. 원통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 온도계다. 자, 구조를 한번 볼까요? 구조, 설계 구조를 보시면 회전 원통이 있고요. 조절나사, 뭐 벌동관 이 정도 이렇게 그냥 쉽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최고 최저 온도계. 일정한 시간 내 최고 최저 온도계는 말 그대로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 시간 간격 안에 측정하는 거. 자,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이 빨간 수은이죠. 수은이 들어있습니다. 수은 온도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온도계 하나 중에 이렇게 최고 최저 온도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알코올과 수은이 있다. 요 정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습. 기습의 정의, 습도 조절하는 습도와 관련된 또 그런 기구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기습의 정의, 공기 중에 포함된 수분의 양이다. 일반적으로는 상대 습도, 비교 습도라고도 한다. 나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다. 그러면 뭐 A 지역에 비해서 B가 상대 습도가 높다. 그러면 A에 비해서 B의 같은 공간 안에 절대 습도가 높다는 얘기겠죠. 자, 포화 습도는 일정 공기가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의 한계에 달했을 때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다. 즉 이미 포화됐을 때 양이다. 포화 습도. 비교 습도는 1세제곱미터. 공기 1세제곱미터 안에 포화 상태에서 함유하는 수증기량과 즉 포화 습도 분의 그 중에 함유되어 있는 수증기량, 포화 습도 분의 절대 습도 곱하기 100이 바로 비교 습도다. 자, 절대 습도는 당연히 이 1세제곱미터 안에 공기 중에 수분의 질량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포화 습도와 절대 습도의 차이를 포차라고 한다.
자, 습도에 있어서도 측정 기구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습도 측정하는 기계는 건습 온도계, 그리고 모발 습도계, 자기 습도계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까 자기 온도계 바이메탈과 거의 자기 습도계는 비슷했죠. 왜냐하면 회전 원통이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기 온도계가 비슷하다. 자, 건습 온도계 보시면 이렇게 구조를 그리면 여기는 증류수가 있다. 그러면 건습 온도계다. 다음에 모발 습도계. 모발 습도계는 우리 머리카락, 모발을 이용해서 이제 습도를 재는 건데, 모발이 습도에 따라서 늘어나거나 뭐 팽창하거나 줄어드는 그 성질에 따라서 모발 습도계 구조 똑같은데 이렇게 설계 구조로 나타낸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스만 통풍 건습계. 아스만 통풍 건습계 좀 전에 봤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습구, 하나는 건구. 아스만 통풍 건습계. 자, 습도 부분에서 또 나오죠. 아스만 통풍 건습계. 자, 내용 보시면 습구의 거즈에 물을 떨어뜨려 적신다. 물을 적심과 동시에 잘 흔들어 물을 뺀 다음 금속 도깨로 덮는다. 습구 눈금의 저하가 멈췄을 때 건구와 습구 온도를 측정한다. 자, 습구 온도 그리고 건구 온도 둘 다 측정이 가능하다. 자, 아우거스트 건습도계, 아우거스트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우거스트 이렇게 한국말로 아우거스트 건습도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동일 온도계 TD-를 놓고 그중 하나를 헝겊으로 싸고 실을 물컵 안에 넣어서 측정한다. 자, 물을 연결하는 거 그러면 습도 측정이겠죠. 자, 실 길이는 10cm하고 이렇게 넣는다. 자, 건구 온도계 D급 보실게요. T는 건구 온도계, T-는 습구 온도계다. 두 개를 구해서 공기 습도를 구한다. 자, 우리 습도 측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증류수든 뭐든 물과 관련한, 그죠? 물과 관련한 어떤 도구들이 포함이 되겠죠. 자, 모발 습도계 습하면 늘어나고 건조하면 줄어든다. 머리카락 성질. 자, 모발은 대신 40도 이상에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음 자기 습도계. 자, 자기 온도계랑 비슷하게 원통이 있다. 자, 모발 습도계를 원리를 이용했다. 회전 원통에 정리를 가면 연속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이 정도. 자, 그다음 기압. 기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압은 어떤 높이에서도 공기의 압력을 얘기한다. 공기 내 압력을 얘기한다. 자, 1기압 1013 헥토파스칼, 1013.25 헥토파스칼. 자, 압력의 단위 헥토파스칼 1013.25기압. 자, 요 정도는 우리 그냥 상식으로 좀 알고 가실게요. 자, 기압 측정 극대값 그리고 극소값. 이 말은 극대값 가장 기압이 높은 시간. 오전 9시와 밤 9시, 21시는 밤 9시죠. 극소값은 오후 3시와 새벽 3시. 자, 극대는 AM 9시, PM 9시. 자, 극소값은 PM 3시. 자, 이것도 한 가지. 그리고 높은 곳일수록 공기 무게가 감소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고도가 올라갈수록 공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압은 낮아지겠죠. 공기 무게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 등산하면 산 꼭대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기압이 감소하죠. 기압이 감소한다. 그 원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압은 감소한다. 자, 요 내용 추가로 좀 정리를 하고요. 자, 기압의 변화, 수평 변화는 장소와 시간에 따라 변하고 수직 변화는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 자, 우리 수직 변화는 우리 고도와 관련된 거고요. 수평 변화는 뭐 장소와 시간에 대한 수평으로
수평적인 압력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측정 기구 보시면 우리 수은 기압계와 아네로이드 기압계 이렇게 두 가지 나오고요. 자, 수은 기압계는 당연히 수은이 드는, 아네로이드 기압계는 금속통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압력에 따라서 압력이 커지면 금속통이 뭐 팽창한다. 뭐 그런 원리를 이용한 어떤 기압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기압계는 아네로이드 기압계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연속적인 변화를 측정한다. 자, 수은 기압계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거, 그리고 아네로이드 기압계는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단위를 보시면 지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 거의 사진에는 안 보입니다. 헥토파스칼 단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기류, 풍속, 기류 정의. 기동 또는 바람이라고 한다. 공기 흐름이다. 기류의 단위, 바람의 단위는 우리 몇 미터 퍼 세크. 즉 1초에 몇 미터 간다. 이 정도. 자, 기류의 종류, 무풍 0.1 미터 퍼 세크를 무풍이라고 한다. 자, 우리 그리고 가장 쾌적한 기류, 실내에서는 0.2에서 0.3, 실외는 1 미터 퍼 세크, 실외는 1 미터 퍼 세크, 가장 쾌적하다. 자, 불감기류, 바람은 불긴 불지만 우리가 느낄 수 없는 0.5 미터 퍼 세크. 자, 그러면 우리 수치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무풍 0.5 미터 퍼 세크. 이때는 불감기류 1 미터 퍼 세크는 쾌적 기류라고도 하죠. 실외 기준으로. 네, 이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필기에서 내용들 좀 요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추가로 이런 기구들 명칭과 그리고 생김새 이 정도 구분하시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실게요. 그 다음 풍속 관련한 측정 기구들을 보겠습니다. 자, 풍속 관련한 풍차 풍속계. 딱 봐도 이거는 풍차처럼 생겼죠. 그리고 카타 온도계. 온도계 비슷하게 생겼지만 약간 슬림하게 작은 한 개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카타 온도계는 실내 기류를 측정한다. 자, 실외가 아니고요. 실내 기류를 측정한다. 자, 방 안에 어떤 그 공기 흐름을 측정하는 게 카타 온도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코올이 화씨 100도 그리고 화씨 95도로 하강하는데 시간을 멈춘 다음 평균을 낸다. 그 다음에 알코올은 냉각되면서 열을 뺏어가죠. 자, 그 원리를 이용해서 실내 기류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건구, 습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종류가 건구와 습구 이렇게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풍차 풍속계는 실외 기류를 측정합니다. 반대로. 자, 방 안에 기류를 측정하는 거랑 그리고 실외 바깥에 기류 측정하는 거. 그리고 회전형 풍속계, 바람에 의해 회전하는 회전수 또는 속도에서 풍속을 구한다. 로빈슨 그리고 에어로빈 이렇게 두 가지. 자, 카타 온도계 그리고 풍차 풍속계. 카타 온도계는 실내 기류 그리고 풍차 풍속계는 실외 기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타 온도계 여러분들 앞에 다른 온도계랑 크게 조금 뭐 이렇게 차이 별로 안 나죠. 중요한 거는 여기 내용에서 화씨 100도 그리고 화씨 95도 최저 온도 나오면 이거는 카타 온도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복사열. 복사열은 우리 대류에서 열이 전달하지 않고 직접 이동하는 거, 직접 쐬는 거 그게 바로 복사열이라고 합니다. 자, 복사열에서는 한 가지 살펴볼 거.
자, 3번 거리 제곱의 반비례합니다. 거리 제곱의 반비례. 즉 거리가 2배 멀어지면은 복사열은 4분의 1로 감소한다. 그 정도. 자, 흑구 온도계 그다음 나오고요. 흑구 온도계 흑, 검을 흑 그리고 구, 공구자 써서 동그란 검은 온도계를 흑구 온도계를 얘기합니다. 자, 실제로 보면 흑구 온도계 까맣게 생겼고요. 자, 구부를 검게 칠한 동판으로 가깝게 만들었다. 목적하는 위치에 흑구 온도계에서 그리고 우리 필기 내용에서 봤죠. 15분, 20분 있다가 측정한다. 15분 있다가 측정한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일광 보겠습니다. 복사선으로부터 원자 내부의 변화에 따라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고 물리학적으로는 전자파라고도 한다. 일광. 일광의 종류. 자, 우리 일광의 종류는 가시광선 그리고 적외선, 자외선 이렇게 세 가지 있었고요. 자, 가시광선은 단위 400 가시광선은 자외선, 적외선, 빨주노초파남보 해서 보라, 자외선, 그리고 적외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가시광선 400에서 700 나노미터, 적외선은 우리 700 이상, 780 이상. 자, 적외선은 다른 말로 열선이라고 했죠. 자, 자외선은 뭐 화학적, 생리적, 살균적인 작용을 한다. 요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온열지수, 온도, 습도, 기류, 3인자가 종합해서 인체에 주는 온감을 지수로 표현했다. 온도, 습도, 그리고 기류. 자, 우리가 측정했던 도구들 다 세 가지가 바로 감각 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다. 자, 기온, 포화 습도는 100도. 자, 요때 측정할 때 조건들이 좀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포화 습도는 100도. 그리고 바람은 없는 무풍 상태. 포화 습도는 100%. 그리고 무풍, 바람이 없어야 한다. 자, 피복, 성별, 계절, 연령별, 기타 조건에 대해 변한다. 이 말은 그죠? 옷을 입고 안 입고에 따라서 당연히 변하고 성별, 남녀에 따른 그리고 계절에 따른 변화가 크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요 도표를 지금 보시면 감각 온도 도표를 보시면 자, 건구 온도 오른쪽에 습구 온도.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이게 감각 온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범위를 확인하시고요. 이 범위에서 조금 오른쪽은 좀 얇고 왼쪽은 범위가 조금 넓죠. 그래서 상의를 벗었을 때, 즉 무풍 안정시에 범위가 좀 넓고 상의를 입거나 아니면 뭐 가벼운 운동을 했을 때는 범위가 좁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때는 그래프와 관련해서 그 조건들을 좀 살펴보시고요. 기본적으로 무풍 상태 그리고 포화 습도는 100도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쾌감대가 나오고요. 쾌감대는 우리 무풍 상태 그리고 안정시 보통의 차기 상태에서 쾌감을 느끼는 기후의 범위를 쾌감대라고 하고 실제적으로 쾌감대 느낄 수 있는 범위는 온도 18에서 2도, 습도는 40에서 70도. 70% 습도는 온도는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 자, 여름철은 64에서 79, 겨울철은 60에서 74 화씨. 자, 화씨 온도로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뭐 섭씨 온도로도 조금 이렇게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쾌적 도표 한 번 더 보시고요. 자, 그다음 불쾌지수는 우리 불쾌도를 숫자로 표현한 거.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산출 공식, 건구 온도 플러스 습구 온도 곱하기 지수 더하기 지수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서 보시면 건구 온도 위줄은 섭씨 온도 기준으로 건구 플러스 습구 곱하기 0.72 플러스 40.6이다. 건구 온도 플러스 습구 곱하기 0.4 더하기 15다. 자, 여기서는 요 지수 숫자를 알기보다는 부호를 좀 아셔야 됩니다. 즉 건구 플러스 습구 곱하기 뭐 더 그다음에 뭐 더한다. 이렇게 숫자보다는 부호. 그다음 불쾌지수와 불쾌감. 불쾌지수와 불쾌감은 우리 80 불쾌지수가 80 이상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쾌하다고 느껴진다. 85 이상은 견딜 수 없다. 이 정도 수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 불쾌지수 그리고 산출 도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우리 온도 X축은 온도고 Y축은 습도다. 그렇다면 불쾌지수 80에서 86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불쾌하다 느끼는 범위 선이고요. 이거는 거의 이제 참을 수 없는 선. 요 사이 불쾌하다 이렇게 느끼는 아주 불쾌하다 이 정도 느낄 수 있는 범위가 바로 이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쾌지수 산출 도표 보시면 세 가지 참고가 있죠. 중간에 불쾌지수고 이거는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 보시면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 했을 때 이렇게 쭉 연결하면 중간 불쾌지수를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온열평가지수가 나오고요. 온열평가지수는 한 예로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 병사들의 어떤 사례가 나옵니다. 자, 태양이 있는 실외에 태양이 없는 실내에서 자연 습구 온도와 그다음에 흑구 온도 그리고 건구 온도와 관련된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식 이렇게 자세히는 모르셔도 되고요. 요 식과 관련해서 여기 온열평가 지수란 자연 습구 온도와 흑구 온도 그리고 건구 온도의 혼합된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카타 냉각력. 아까 카타 온도계 보셨죠? 카타 냉각력. 여러 가지 조건 하에 여러 가지 조건 하에 공기 중에서 36.5도의 인체 표면의 열 손실 정도를 측정한다. 열 손실 정도를 측정한다. 카타 온도계 키워드 첫 번째 열 손실 정도 측정한다. 두 번째 우리 온도계에서 화씨 100도 그리고 화씨 95도가 나왔죠. 100도에서 95도까지 하강하는데 방출되는 열량이다. 자, 장점은 우리 카타 온도계는 기류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단점은 체온 조절 능력을 가진 생체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 자, 기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건구 카타 온도계, 그 다음에 습구 카타 온도계, 건구와 습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구는 기온과 기류, 습구는 기온, 기류, 증발에 의한 냉각력. 자, 습구는 증발, 즉 습구는 물이 증발할 때 빼앗는 그 열량, 즉 증발과 관련된 냉각력을 같이 측정할 수 있고 건구는 그냥 기온과 기류에 의한 냉각력만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체 한 단계 냉각력은 우리 36.5도로 유지한 생체와 관련된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열량을 얘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체감 온도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밑에 알아두기 부분. 자, 여기 환경 측정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